예,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선비족의 갈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문 선비, 우문 씨, 단 씨,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첫째, 이제 우문 씨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서에 보면은 이제 흉노족이라고 돼 있어요. 우문막계라는 사람이 요동 장성밖에 왔는데 그의 선조는 남흉노의 선비의 선우 이제 그 우두머리죠. 먼 친족이고 대대로 동부대인이었고 그 언어는 선비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서에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염제 신농 씨의 후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황제 헌원에게 패하여 그 후손들이 사갸, 저 삭지방, 지금 오르도스 그 부근이죠. 그쪽으로 숨어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은 우리가 신라가 흉노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김일제의 후손이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문정착 씨가 뭐라 하냐면 소호 금천 씨의 후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처음에 이 김일제 그 위에가 흉노족이 아니고 그 소금천 씨의 그 일족이 그쪽으로 이동해 간 거죠. 예, 지금의 이제 하소해랑 지역으로. 예, 그러니까 정통적인 흉노의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우문 씨도 마찬가지로 염제 신농 씨의 후예다 이거예요. 그럼 동이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흉노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김일제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같이 의문이 풀려지는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중국 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신라가 뭐 흉노족의 후예다 뭐 이런 거는 그 문정창 씨가 정확하게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갸 쪽에 삭지방에 이렇게 숨어서 살았는데 그 중에 가로토라는 전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존경을 받는 수령인데 12부락을 이끌고 대인이 되었다. 그 후손이 보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냥을 하다가 옥새를 얻었다. 옥새. 이거 임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금이 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의 아들인 망나라는 사람이 음산, 지금의 오르도스의 바로 위에 흐르는 산이 음산입니다. 여기 이제 흉노들의 본거지죠. 거기서부터 이동을 해서 어디로 왔느냐? 요서로 들어온 거예요, 요서. 이게 이제 우문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서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지만 흉노의 휘도왕도 소금천씨의 후예손이다. 이 사람도 우문씨도 흉노족의 후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염제 신농씨의 후예다. 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로토라는 사람이 음산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우문씨의 시조예요. 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동부대인을 세습했다. 그러니까 흉노 나중에 이제 그 흉노가 밀리면서 선비가 이제 그걸 다 먹지 않습니다. 단석계가. 그때 이제 동부대인으로 흡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이제 설명한 그대로예요. 가로토의 후예인 보혜의 아들인 망나가 음산에서 요소 지역으로 12부락을 이끌고 언제? AD 1세기에 북흉노가 서쪽으로 쫓겨가자. 이 당시입니다. 이때 이제 선비족이 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을 선배 사분씨라고도 부른다. 그럼 사분이라는 뜻이 뭐냐? 선비어로는 뭐냐면 천왕이라는 뜻이다. 천왕. 하늘의 왕. 왜 그러냐? 옥새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진나라 때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문씨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천왕이라고 불러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죠. 이제 중국 학자들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부르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 속는 거죠. 왜?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해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우문시가 가장 강했을 때는 12부락이 왔다 그랬죠. 이때 서쪽으로는 나나, 동쪽으로 여기 서쪽으로 서가 아니라 동입니다. 동쪽으로는 유성이 어디냐? 지금의 조양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노하파하고 시라무렌. 이 노하파는 지금 적봉에 흐르고 있는 강이죠. 이게 어디로 되냐면 시라무렌, 서요하의 상류입니다. 그러면 아장은 뭐냐면 왕궁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왜 아장이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장이라 그래요. 이게 어디냐면 조양의 서북 쪽에 있는 자몽촌에 두었다. 그러면 이제 자몽촌이 어디냐? 자, 자몽촌을 찾아보면 요소 지역에 노하파의 중류 지역이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성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노하파 유역이 있는데 여기가 유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하가점 하층 아주 상징적인 유물들이 엄청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의 선조는 자몽지야, 자몽천에, 그러니까 자몽천이잖아요. 자몽의 뜰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물 옆에 벌판이 전개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거했는데 뭐라고 불렀다? 동호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동호. 그러니까 동호족이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 영성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가점 상층 문화가 뭐냐? 동호족의 문화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다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용에게 패하여 영금화, 연산, 칠로도산, 대흥안연상, 남단, 시라무렌, 송막지중으로 흩어지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멸망했을 때죠. 우문시가 멸망하면서 두 개로 쪼개져요. 뭐로? 고막회하고 거란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문시는 나중에 북위로 들어가서 505년에는 우문태가 북주를 건국하게 되죠.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우문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우문시예요. 그래서 이 우문시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라무렌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대흥안영 산맥의 여맥이죠.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게 이제 그 서요하의 상류 지역을 흐르고 있는 시라무렌. 아주 여기가 이제 목축을 하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곳이죠. 요거 이제 족보입니다. 보회. 여기서 아까 막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죠. 이 우문시의 계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문막계 AD 293년에 우문막계가 그 백성을 학대하다가 살해됐어요. 그래서 동생인 우문보발이 대인이 되었는데 보발이 죽자 그 아들인 우문구불군이 섰다. 그래서 이제 탁발씨의 대인인 탁발탁과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탁발씨가 있었으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지금 막계에서 보발 구불군. 그러니까 요겁니다. 막계가 이제 그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여기 죽고 요게 보발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물군. 여기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물군이 죽자 누가 섰느냐? 우문막규가 섰다. 그러니까 우문막규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우문막규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생을 보내서 모영회를, 그러니까 모영시죠. 모영선비, 같은 선비족인데 이제 부족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영회를 공격했어요. 그랬다가 패하였다. 그리고 다시 모영회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극성인데 이 극성을 쳤으나 격파당했다. 그래서 이제 우문막회가 막외죠. 불악익들이 강성해져서 그가 스스로
선우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지금 막강한 세력으로 떠오른 거죠. 298년 막외 여기 보면은 여기죠. 예. 요 그 구물군의 아들이죠. 요 막외가 죽고 그 아들인 손리런이 섰다. 그래서 탁발씨 그 옆에 있는 탁발씨 거기도 선비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대흥안녕 거기서 내려온 세력들이죠. 그에게 조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더 막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리런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손리런이죠. 막외의 아들 요 손리런.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손리런은 무리를 이끌고 극성 여기 이제 모용 선비가 있는 거예요. 모용외라고 이 굉장히 강성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쳐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공격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모용안이 밖에 나가서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모용안을 습격했어요. 근데 이제 모용안이 꾀를 내갖고 이 복병한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용안 여기 격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리런의 홀로 말을 타고 달아났고, 그래서 그 무리는 모두가 포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자가 사막의 북쪽, 그러니까 이걸 뭐냐 막북이라고 얘기하죠. 막북. 고비 사막의 북쪽에 우두머리가 되었고 옥새를 3개를 얻어서 스스로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떠들면서 늘 허풍을 떨었어요. 왜냐하면 옥새를 얻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르러 진나라에게 조공을 했어요. 그러자 딸을 이제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325년에 이 손리런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걸두구, 그러니까 손리런은 여기죠. 요 손리런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걸두구, 요 둘째 아들이죠. 요 걸두구가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두구가 자립을 하자 후조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여기가 후조예요. 여기가 후조고 요게 이제 탁발씨예요. 요건 이제 모용씨고 요거는 후대 지도인데 지금 우문씨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씨는 이쪽에 있고, 근데 그 지도를 제가 안 집어넣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들어가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후조가 이제 쓰게 되는데, 후조의 성륵이 관작을 내려줬다. 우문 걸두구에게. 그리고 그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모용 선비를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용하라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문 걸두구가 이 요수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시라무렌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라무렌 강을 보시면 어떻게 생겨 이거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그냥 지나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요수를 지키며 성체를 튼튼히 하고 전쟁을 안 하다가 그래서 그 형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모용의 아들인 모용인이 요 백림이라는 곳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용실발태, 그러니까 그 부하죠. 부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문걸두구는 혼자 말을 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300리를 쫓아갔다. 이때 이 모용회가 이 우문씨를 쳐서 가축 100마리를 뺐어요. 100마리를 뺏었고 투항한 자가 수만 명.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333년에 요거는 우문 일두기예요. 일두기. 이문 일두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걸두구고 여기 일두기. 예, 요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부대인 우문 일두기가 우문 걸두구를 쫓아냈어요. 이 친구를 쫓아내고 자립하였다. 그래서 모용황이 누구냐? 모용외의 아들입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가 토벌하자 광안에 주둔하였다. 우문 일두기가 두려워서 화해를 취하자 모용황이 유음은 어디냐? 건평현이에요. 그 다음에 안진은 지금 조양시 연영성, 둘 다 연영성이죠. 성을 쌓고 되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울뚜기가 이 막혼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모용황을
공격하도록 했으나 마코는 술에 빠져 사냥만 하다가 도리어 격파되고 죽은 자가 10,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일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연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연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요거는 그 모용씨예요. 그래서 AD 333년 이 모용왕이 전연을 건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을 보내서 우문시에 별부를 치게 하였다. 그래서 335년에 우문시로 달아났던 모용한, 이 모용황의 이제 그 형인데 서형이죠. 서자. 그래서 그 우문 일득이의 명마를 훔쳐서 이제 전연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용황이 그를 후대하였다. 그래서 343년에 울뚜기가 막촌원을 보내서 전연을 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모용씨하고 충돌을 일으켜. 왜냐하면 이 우문씨는 북쪽에 있고 모용씨는 남쪽에 있어요. 근데 경계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울뚜기가 다뇨. 이 다뇨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 그 모용씨가 가운데 있다면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북쪽에 있고 우문씨는 이 단씨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동쪽에는 누가 있냐? 고구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용선비가 만만한 세력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도산성을 완전히 격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락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건왕이 달아나는 그런 경우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뇨, 이 단씨를 쳐서 그 동생을 잡습니다. 단란이라고. 그래서 후조로 보냈다. 그래서 후조가 단란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선비족 5천을 주고 영지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 영지는 지금 산해관의 바로 남쪽입니다. 344년에 전연의 모용왕이 우문일뚜기를 공격해서 장수를 죽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문일뚜기가 멀리 이 공격을 받으니까 사막으로 도망갔다가 마침내 고구려로 달아났다. 그래서 이제 모용왕이 그 부족 5천을 창녀로 했고, 전연은 서벽안이 머물렀던 위덕성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라무렌하고 노아파 그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그 우문시의 주 세력이 포진되어 있던 데가 어디냐면 시라무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문시는 완전히 격파돼 갖고 두 개로 쪼개져요. 멸망당해서. 그래서 고막회와 거란. 이 거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막회는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해라도 읽어, 해. 그래서 역사책을 보다 보면 고막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해는 거의 거란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란이 맨 먼저 복속하는 것도 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로 분열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완전히 우문시가 멸망당해서 두 개로 쪼개지는 것까지 이제 우문시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에 누가 있었느냐? 단씨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단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씨는 뭐라고 불렀느냐? 위서에 도하라고 그랬대요. 도하. 단씨거든요. 여기 요 단자입니다. 계단할 때 단자. 단취육권이에요. 이 사람이 시조인데 도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디 썼냐면 요소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주서라는 책에는 서주 시대 성왕 때에 이 여러 그 이민족들이 와요.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찾아오는데 고이는 말씀드렸죠? 이게 나중에 이제 고리로도 부른다고. 요게 이제 요소 지역에 있는 우리 종족입니다. 동이족 중에 하나. 고죽, 불령지, 불도하, 동호, 산융 이런 족속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다 어디냐? 요소 지역이죠. 요소 지역.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도하예요.
근데 주석에 공조라는 사람이 주석을 붙였는데 불도하는 동북 쪽에 있는 이다, 동이족이다. 그러니까 불도하가 뭐냐? 도하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석이거든요. 여기 쪽 불도하 요거에 대한 주석. 근데 요거를 다시 묵자에 보면 뭐라 하냐면 북쪽에 잠시 있었던 도하는 요거 이제 한자가 약간 틀려지죠. 연나라. 지금 이제 베이징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대, 호, 맥 사이에 있었는데 공격으로 망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강력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밀려난 거예요. 근데 여기 묵자한고라는 것에 뭐라고 되냐? 불저하 역시 북호의 나라이다. 여기 불저하라고 나오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도하, 아까는 불도하, 여기는 불저하. 근데 통감애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주나라 황공 때 제나라 황공이 연나라를 도와 도하를 파하였다. 여기 보면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여기 뭐가 붙었냐? 불자가 붙은 거죠. 불도하. 그럼 도자와 저자는 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불저하나 불도하나 같은 말이다. 이 얘기예요. 좀 복잡하지만 지금 쭉 그거를 연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좌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긴 불도하예요. 근데 한나라 때 뭐라 그러냐면 도하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근데 이게 어디냐? 요소군에 속했다. 근데 관자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소강편에 중원에서 진나라 군주를 구하고 적의 군주를 잡고 호맥을 파하고 도하를 깨뜨려. 여기 도하가 나오죠. 근데 요거에 대한 주석에 뭐라 하냐면 윤지장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도하란 동호의 선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의 시조가 밝혀진 거예요. 그럼 동호족이 어디서 있었느냐? 맨 처음에 이쪽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요소 지역에. 지금의 나라 유역에. 그랬다가 아까 많은 족속들이 있었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연, 대, 호맥, 도하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한테 밀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 동호족이에요. 동호족이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시라무렌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영지. 여기 산흉이 나오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리장성, 여기 산해관이거든요. 여기 산해관. 여기 만리장성의 제일 끝이에요. 이렇게. 요게 베이징이에요. 요게 난하고, 요게 조백하예요. 그 영지는 어딨냐? 여기죠. 여기다가 여기서 그 중국 쪽에서 치고 또 옆에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치니까 요게 밀려서 어디로 가냐? 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것이 도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뭐로 변했다? 동호족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일주서 보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림성이 말하기를 한서 지리지 요소군에는 영지현과 도하현이 있는데 그 중에 도하라는 말은 이런 도자도 쓴다야 이거예요. 같은 말인데 요 도자가 요거죠. 이것은 진나라 때의 단무물진이 도하의 종류이다. 정확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뭐냐면 수경주에 유수는 지금의 난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유수는 난하는 동남으로 흘러 영지현을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진시황 때 요소군을 두었는데 이 영지현이 요소군에 속했다. 그리고 이제 한서 지리지에 뭐라고 되냐면 요소군 영지현에는 고죽성이 있었다. 여기 누구죠? 대기숙제 얘기 나오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기에도 뭐라고 되냐면 북쪽에 산흉, 이지, 고죽이 있다. 근데 이 지폐에 뭐라고 되냐면 이지라는 것은 영지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이라는 거를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은 어디냐? 여기 천안현이에요. 천안현. 네, 하북성 천안현에 있다. 이걸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도를 요거죠, 요거. 요게 영지예요. 여기가 고죽이에요.
여기 써 있죠. 고죽국이라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씨는 본래 요서의 도하에서 나왔다. 요 얘기죠. 모든 게. 근데 그 누구냐 시조가 단일육권이다. 그런데 이자가 전란으로 인하여 어양에 있는 오한조의 고역관의 간호,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천대를 당했는데 여기서 기근이 들어오니까 요소군으로 식량을 구해오게 시켰다. 그러니까 너 가서 식량 구해와. 그러자 이 단일육권이 요소로 가서 도망자, 반란자의 무리를 규합하여 우두머리가 된 거죠. 그래서 강성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단일육권이 27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누가 섰느냐? 아들이죠. 단걸진이 이 단씨 선비의 대인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거네.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복잡하게 지네끼리 이제 막 치고 싸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데